안녕하세요, 유 감독입니다.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코올 중독이 정신병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알코올로 인해서 가정폭력, 음주운전, 또 그리고 수많은 사회적인 범죄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사회적인 질병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알코올 중독자들과 연극을 함께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란 작품인데, 여기서 알코올 중독자 몇 분의 주인공을 선정을 하고 그들의 히스토리를 갖고 연극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과 연극을 함께한 과정들은 조금 후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일단 알코올 중독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세부적인 판단은 전문가의 몫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한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안주를 많이 안 먹는데요.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귤 하나에 소주 2병을 먹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속이 비어야 술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많이 먹고 빨리 취해서 잠들어 버리기 위해서 속을 비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술을 먹기 위해서 모텔을 잡아놓고 술을 여러 병 사갖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술을 먹고 이제 술에 취해서 잠들어 버리죠. 그리고 깨고 나면 또 술을 마시고 이런 식으로 번복해서 하는데, 술이 떨어지면 술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귀찮아지는 시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집에 전화를 한대요. 뭐 짜장면 하나에다 소주 몇 병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배달이 오면 음식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술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잠들어 버리고, 한 번 술을 마시면 몸에 술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마신다고 해요. 처음 술을 먹고 잠에서 깨면 몸에 한 50% 정도 술 기운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러면 또 이제 50%를 술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자다 깨면 이제는 한 70% 정도 차고, 이런 식으로 100%를 만들어서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술을 못 먹는 지경까지 돼서 몸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또 술을 못 먹게 술을 숨기는 경우도 있고, 몰래 숨겨서 먹고, 그리고 직장이나 자기 사업체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고가 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일단 사람 관계에서 주변의 지인이나 직장 동료가 먼저 떠난대요. 이제 술을 먹으면 뭐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시비를 걸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받아주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연락이 오면 술자리 같은 것들을 계속 피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후배나 친구가 떠난대요. 그래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좀 인내를 갖고 많이 들어주고 같이 보듬어주고 하다가 계속 번복되는 뭐 시비, 폭력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니까 친구나 선후배도 이제 떠나는 거죠. 뭐 이쯤 되면 직장을 잃거나 경제 활동을 못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족마저 떠나죠. 어떤 가족이 술을 먹고 생계도 책임지지 않고 폭력적이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는 자기 혼자 고립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해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느낀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은 평상시에 상당히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착하고 또 아주 성실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어디 내놓아도 저 사람 괜찮다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술을 먹고 나면
가족들을 위협하고 욕을 하고 폭력을 쓰고 물건을 부수고 칼을 들고 위협을 하고 잠이 들 때까지 그런 계속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술이 깨고 나면 초기에는 그렇죠. 초기에는 술이 깨면 이제 사과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이제 나중에는 무릎 꿇고 사과까지 해요. 그러면 또 가족들은 그것을 내치지 못하고 그래 좀 잘해봐 하고 이해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러한 행동들이 무한 반복된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 초기에 충격 요법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는 해요. 뭐냐면 그분들이 술을 먹고 보여주는 그런 행태, 폭력, 시비, 난동 이런 행동들을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술이 깨고 나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단주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 나중에는 효과도 없고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한 번 정도는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분들과 연극을 하게 된 계기는 그래요. 알코올 중독은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뭐 이혼을 하거나 애가 죽거나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외부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환경. 그런데 결국은 내가 그 외부의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면 연고를 바르고 치료를 해서 아물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내부의 자생력입니다. 안에서 새살이 돋고 스스로 치유하게 되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연극을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아픔들을 내 스스로가 꺼내서 이야기하고 반성하고 이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제가 알코올 중독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술을 먹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연들이 나와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그 이유가 10년, 20년, 30년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이유로 술을 먹게 됐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을 하는 순간부터 그 치료나 치유의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 재활 연극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는 가상의 정신병원을 무대로 알코올 중독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입니다. 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알코올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과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25살의 젊은 알코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가정폭력으로 엄마를 때리고 자신을 때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무한 반복되는 일들이 되니까 엄마는 이제 집을 나가게 되죠. 결국 간암으로 사망을 하고 할아버지 손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황을 하게 되니까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됐고 술을 마시고 나면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느낌들 때문에 알코올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술을 먹으면 할아버지한테 술을 사오라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지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극이 끝나고 나서 할아버지와 함께 울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동안 술을 끊고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건달 출신의 알코올이었어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딴살림을 차리고 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는데 엄마 또한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떠나고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낸 것은 젊은 알코올과 비슷한데
이분은 힘들 때마다 운동을 하면서 울분을 참아냈다고 합니다. 태권도 유단자였고 복싱도 아마추어로 뭐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실력이 되었고 군대도 해병대를 지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대 후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운동하는 선배의 권유로 건달의 세계에 들어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감옥 생활도 여러 번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는 건달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페인트 대리점을 차려서 생활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또 술을 마시게 됐고 그 횟수가 늘어나고 사업은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아내마저 딸아이를 남기고 가출을 했다고 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다행히 딸아이는 운동에 소질이 있어서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올라갔대요. 그런데 매번 국가대표에는 탈락을 하게 되니까 이 딸아이가 실망을 하고 다니던 체육대학도 중퇴하고 방황하면서 아빠와의 관계도 끊어버렸다고 해요. 그 과정 중에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딸에게 아빠가 연극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공연을 보러 오라고 설득을 했는데 오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일정이 있어서 공연장에는 못 왔고 공연 동영상을 본 딸은 다시 연락을 하게 돼서 부녀 관계를 이어가게 됐죠. 이분은 그 이후 2년간 술을 끊고 이삿짐 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딸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았고요. 공연 때문에 연락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술을 다시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지속되지 못해서 다시 술을 먹게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움도 있어요. 하지만 연극을 통한 치유 효과에 대한 임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시 연극을 올려서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 알코올 중독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알코올 중독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코올 중독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